그 1050번 한번 볼게요. 1050번 보면 이게 좀 그래프가 같이 꼬여져 있고 지금 대응되는 점이 X축에는 A, B, C 나와 있고 Y축엔 P, Q, R, S가 나와 있어서 좀 보는 것 자체가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뒀거든. 일단은 X집합에는 A, B, C가 있고 Y집합에는 P, Q, R, S가 있어. 그래서 기준 자체를 그냥 A, B, C에다가 모두 다 맞춰서 쓸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쳐준 부분은 F의 인버스야. 그래서 F 인버스 기준으로 먼저 다 보고 그 다음에 그 파란색 함수 fx 기준으로도 한번 볼게. 자, 그러면 F의 인버스에다가 A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0이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 인버스에다가 B를 대입했을 때 P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F 인버스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C를 대입하면 Q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렇게 괜찮니? 그러면 그 다음 상황에서는 자, fx에다가 요 파란색이야 이제 a를 대입하면 파란색이니까 a 대입했을 때 r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를 대입해주면 뭐가 나오는지 모르지 일단은. 그래서 요거는 치울게. fb는 뭐가 나오는지 몰라. 그 다음에 c를 대입해주면 fc는 S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개수가 안 맞잖아. 역함수는 3개. 그 다음에 원래 fx는 2개밖에 안 되지. 그래서 하나 더 찾아줘야 돼. 0일 때 뭐가 찍혀? P가 찍히는 것까지. 그래서 f의 0이 P가 된다라는 점까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F 인버스의 대응 관계 있지. 요거 가지고 이것까지 찾아낼 수 있을 거거든. F 0이 A라는 거. 대응 관계가 A가 0에 대응되지. 그럼 그거의 역은 0이 A에 대응되는 관계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FP가 몇이라는 거를 B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Q가 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C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그 구해야 되는 걸 볼 때 F.FQ니까 F의 FQ지. 그러면 FQ는 몇이라는 걸 알 수 있고 C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 F의 C야. 그 다음에 FC는 S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얘는 S가 나와 일단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F.F의 인버스니까 그냥 F 인버스에다가 F 인버스 R 이렇게 합성을 해둘게. 그럼 F 인버스 R을 찾아보면 여기 위에 없어. 자, 밑에서 안 써놨는데 이 친구 있잖아. 대응을 역으로 해주면 F 인버스 R이 몇이라는 거를 A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F 인버스 A가 돼. 그럼 F 인버스 A를 좀 찾아보면 위에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답은 S야. 알겠지? 끝. 정리해두세요.
자 보면 그 우리가 fx가 아래로 볼록이지. 근데 추계방정식이 아씨 그림이 너무 이상해. 잠깐만. fx가 아래로 볼록이며 추계방정식이 x는 1인데 난 x는 1 기준으로 오른쪽 영역만 x는 1 기준으로 오른쪽 영역만을 취할 거야. 그러면 1대1 대응이 될 가능성이 있지. 확실히 1대1 대응이 될 거고 그에 대해서 역함수의 그래프와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y는 x와 만나는 점 자체가 뭐가 돼? 역함수의 교점이 돼. 그치? 그러면 그 교점이 두 개가 돼야지 이 문제 조건을 충족시키겠지. 그래서 나는 여기 보라색 함수의 역함수와 비교할 게 아니라 보라색 함수와 y는 x와 비교해 줄 거야. 왜? 우상향 할 때는 원래 함수와 그의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서 생겨. 그래서 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 두 실근 모두 1 이상이다. 이렇게 써줄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근해 분리 문제로 바뀐 것 같아. 그래서 자 일단은 근해 분리가 뭐냐면 실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거든. 자 첫 번째 무슨 근을 갖는다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그럼 일단은 저거를 2차 함수로 생각을 했을 때 x축과의 교점이 무조건 두 개가 나와줘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자 이거를 넘긴 상황이야. 그럼 저 그래프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그다음 플러스 a가 될 거고 요 2차 함수에서 자 봐봐 두 실근 자체가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거나 똑같이 있어야 돼. 유진아 거기 문 앞 바로 앞에 앉아. 자, 요 두 개가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럼 1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어때? 크지? 1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어떻다고? 크다고. 근데 1일 때 함수값이 여기 0이 돼도 될까? 되겠지. 두 개의 실근 자체가 1 이상이라고. 여기 찍혀져 있는 점이 1이어도 괜찮잖아. 그래서 얘를 fx라고 했을 때 f1이 몇 이상? 0 이상.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리고 판별식 d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커야 돼. 자 그리고 요거 추계방정식 있지. 함축판 보는 거잖아. 추계방정식이 1보다 커야 된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보면 어차피 추계방정식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축방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지? 답까지 한번 내보세요. 집에서 바로 온 거야? 네? 집에서 바로 온 거야? 아니 학원 갔다가 밥 먹고 가지고 가방 안 가지고 와도 되잖아. 필통만 자전거 타고 가야 돼서? 비닐봉다리에다가 이렇게 갖다 가방 가져가지. 아니면 이게 뭐 연필 같은 거 뭐 빌려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지금 여기 상관은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 연필이랑 그 필기구가 아예 없어. 아니다. 아, 좋습니다. 예준아.
쌤 거는 알겠어요. 쌤에서 너 틀렸던 문제들 있지. 근데 내가 설명 다 해줬잖아. 그 좀 이따가 짝수번은 봐줄게. 홀수번에서 내가 설명해줬던 문제들 한번 봐줄게. 쌤을 왜 집어넣어? 요거 같이 한번 계산까지 볼까? 얘들아 계산 한번 볼게. F1이 0 이상이야. 1 집어넣어봐. A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다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거든. 그러면 3의 제곱 9 마이너스 4 A가 0보다 크다야. 그럼 이거 A가 2 이상이고 이 친구는 A가 몇 분의? 4분의 9 미만. 그래서 답은 A가 2 이상이며 4분의 9 미만이야. 자,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거든. 그치? 그냥 일반적인 함축판 생각하면 안 돼. 자, 항상 등호가 들어갈 수 있을까를 봐야 돼. 모든 부등식을 풀 때 지금 얘가 0 이상이다지. 일단은 0보다 크다는 게 디폴트긴 한데 0일 때도 관찰을 해봐야 돼. 실제로 여기에 1이 찍힌다면 문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를 봐줘야 돼. 그 다음에 판별식도 마찬가지야. 0이랑 같다면 문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안 되니까 안 넣은 거고 되니까 넣은 거야. 알겠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56번 보시면 56번 보고 그 다음에 정석책에 있는 걸 좀 같이 좀 풀자. 자, 요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기로 했지. 그러면 gx의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fx부터 일단 개형부터 판단해 볼게. 그러면 좌표평면 상에 x가 0 이상일 때는 0,9를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야. 기울기가 이렇게 2분의 1일 직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기울기가 2로 약간 더 가파른 직선이 그려져.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얘를 역함수를 꾸역꾸역 그릴 게 아니라 봐봐. 역함수는 어차피 y는 x와의 대칭 관계에 있지. 그럼 일단은 이렇게 해서 위쪽에 요 삼각형이 만들어져.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치? 요 삼각형이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해주면 되지 않아? 이해됐어, 연채야? 그래서 지금 요게 빨간색이 y는 x지. 여기가 y는 x야.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써놨는데 그냥 함수식을 써놓을게. 여기가 2분의 1 x 플러스 9야. 그리고 얘는 y는 2x 플러스 9야. 그래서 요 파란색과 요 빨간색의 교점을 구해보면 x가 여기가 몇 콤마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 현채야 몇 콤마 몇일까? 18,7을 안해. 됐어? 그럼 여기는 얘랑 얘가 같아야 돼. 마이너스 9 콤마 마이너스 9라는 걸 알 수 있지. 이해됐어? 그럼 봐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좌표평면상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은 항상 축의 평행한 성분이어야 돼. 축의 평행한 선분이어야 돼. 그래서 이만큼을 밑변으로 잡고 즉 9를 밑변으로 잡고 요만큼의 길이 9 이만큼을 9 밑변으로 잡고 요만큼의 길이 18 그러면 여기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가 나와. 그래서 전체 이해됐지 이거? 2분의 9곱 81에다가 뭐를 더할 거냐면 2분의 1에 9에 18까지 곱한 81을 더할 거야.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몇 배? 2배 해주면 끝이야. 알겠지? 이거를 굳이 그릴 필요가 없어. 그냥 위쪽 부분 어차피 뒤집히잖아.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근데 어제 필기하기 어디 가지 모르겠네. 아니, 머리가 필기를 했는데
저거 뒤에 백지 테스트에다가 한 거 아니야? 아니. 진짜 기상천외한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얘들아 다 됐니? 넘어가도 될까? 정석식 한번 보는 거야. 내가 정석책 숙제 내줬지. 질문할 거 있어? 괜찮아 질문. 11-2번에 2번? 또 다른 거는? 응? 이렇게 두 개. 오늘 뭐 있니 뒤에? 남아서 하고 가. 왜? 하고 가. 일단은 자 봐봐. 이 G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GX는 F다 FX야. 오늘만 이걸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FX 그래프를 보면 여기 0에서 2x로 2까지 올라갔을 때 4가 찍힌다는 걸 알 수 있고 4에서 이렇게 4까지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fx의 그래프고 이 fx를 합성시켜주면 산이 두 개 생기는 거는 이제는 다 알겠다. 그래서 또 따로 그리진 않을게. 그래서 일단 여기 0, 그 다음에 여기는 4, 여기가 2, 여기가 4, 여기가 순서대로 1과 2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럼 봐봐. 부등식 1 이상 3 이하지. 그럼 우리가 부등식도 그렇고 잠깐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방정식이랑 부등식 이런 것들 등등 뭐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걸 배웠잖아 계속. 그럼 봐봐. GX가 1 이상이라는 거는 GX 그래프와 Y는 1 있지. 교점인데 여기 교점 찍히는 건 서로 같은 상태.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해. 그치? 위쪽에 있기 위해서는 여기랑 여기가 답이 되겠지. 근데 문제는 몇 이하여야 된대? 3 이하가 나와줘야 된대. 그러면 그래프가
주황색 라인 사이에 있는 요쪽 공간하고 요쪽 공간 있지. 그리고 요쪽 공간하고 요쪽 공간 있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답이 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정확하게 무슨 좌표? X 좌표가 답이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진짜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부등식 같은 거 풀 때 있잖아. fx가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돼 있어. 알파고 베타야. 그럼 fx가 0 미만이라고 하면 0 미만의 함수값들을 답으로 써주면 되지. 이런 것처럼 x는 0과 y는 0과 2차 함수 비교했을 때 0 미만이면 0 기준 밑에 있어야 돼. 근데 얘는 1 이상 3 이하라고 돼 있으니까 요 사이에 있어야 돼. 그때 대응되는 y 값들을 계산을 해줄게. 그럼 어차피 요게 기울기가 플러스 2 아니면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요 빨간색 선의 길이가 1이지.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몇일까? 수아야, 이거 몇 대 몇이야? 1대 2지. 근데 실제 길이가 1이지.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몇이야?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가 1이지. 여기 길이가 몇이야? 2분의 1이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는 몇이야?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다 전부 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자 봐봐. 이번에는 여기 길이가 또 몇이야? 1이지. 여기 길이는 몇일까? 또 2분의 1이야. 근데 여기 꼭지점에서 이렇게 뚝 떨궈주면 여기에 1이 찍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1이고 잠깐만 기울기가 2가 아니야 얘들아. 기울기 4야. x 증가량 1, y 증가량 4잖아. 그래서 여기 길이가 2분의 1이 아니라 미안 4분의 1이야. 됐어? 1대 2가 아니라 1대 4가 돼. 그리고 여기도 1대 4가 돼. 그럼 여기 떨어지는 건 몇 차? 1에서 4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가줘야 돼. 이해됐지? 무슨 뜻인지. 요거를 조금만 더 확대해서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1이지. 여기가 몇이라고? 4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은 상황이지.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도 1이야.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 뚝 떨궈주면 요만큼 빨간색 선의 길이는 1이지. 요만큼의 길이가 몇이라고? 4분의 1이야. 1대 4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 4니까 여기 길이가 4분의 1이 돼.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4분의 1만큼 가. 그래서 4분의 1 이상 그리고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4분의 1만큼 가지. 4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럼 첫 번째 보라색 구간이 돼. 자, 그 다음 구간은 자 똑같이 여기 1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4분의 1, 2 기준으로 왼쪽으로 4분의 1이야. 그래서 두 번째 구간은 x가 1 기준으로 오른쪽 4분의 1이니까 4분의 5. 그 다음에 2 기준으로 왼쪽으로 4분의 1이니까 4분의 7. 혹시 이 정도만 해줘도 나머지 구할 수 있을까? 여기 구해놓은 거다가 사실 2를 그냥 더해버리면 돼. 왜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만큼 되잖아. 알겠지? 여기 0, 2까지 4분의 1까지 오른쪽 갔지. 그럼 2에서 4분의 1만큼 오른쪽.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다가 다 2씩 더해주면 끝이야. 그래서 요 내용도 좀 정리를 해두세요. 그림 다시 그려줄까? 약간 좀 너무 작게 그린 것 같아서. 아니야? 다시 그릴까? 괜찮아? 이해됐어? 근데 혹시 저기 영상 보는 친구들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한쪽 라인만 좀 그려둘게.
정리 다 됐니? 그래서 한 번만 다시 보면 자 0에서 2까지만 그려놨거든. 그 이렇게 솟아있는 산 자체가 다음 사이클에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을 구하면 다음 구간은 이만큼 오른쪽으로 더 가주면 돼. 얘도 이만큼 더 오른쪽으로 가주면 돼. 그래서 다시 보면 지금 여기 빨간색 직각삼각형 보이지? 여기도 빨간색 직각삼각형 보이지? 밑변하고 높이의 비율이 1대 4야. 기울기가 4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4분의 1이 돼. 그래서 실제 여기로 시작하는 부분은 x가 4분의 1 이상이고 그 다음에 1에서 왼쪽으로 4분의 1만큼 가. 여기에도 빨간색 직각삼각형 있잖아. 그래서 1에서 4분의 1 빼주면 4분의 3이 돼. 그리고 나서 다음 사이클이 이게 이만큼 더 떨어진 다음에 나와.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4분의 8 이상 4분의 11 이하까지 써주시고 그 다음은 여기에서 1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4분의 1만큼 가니까 4분의 몇 차? 5 이상 그 다음에 2 기준으로 4분의 1만큼 떨어지지. 2분의 2 기준으로 4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가니까 4분의 몇 차? 7.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다음 사이클에서는 이만큼 더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다 8 더한 거랑 같은 거니까 14. 그 다음에 4분의 몇 차? 15. 이렇게.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약간 대칭성 이용해서 해주면 돼. 기준이 되는 요 선 잡고 나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요거 있잖아. 그 대수에서 삼각함수 단원에서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거거든. 그래서 잘 좀 알아두세요. 6의 두 번째 거지. 예준아 멍 때리면 안 되고. 어? 지우개? 아 지우개 없는데. 그냥 다른 거에다 이렇게 풀 수 있어. 지우지 마 그리고. 지울 필요 없잖아. 아이고 프리드 잘못 쓰네. 그러니까 다른 그 다음 칸에다 쓰면 되잖아. 요거 하기 전에 그 뭐지 계백문 한번 꺼내줄래? 그 혹시 우함수 기함수 기억나니? 일단은 그 y축 대칭 함수거든. 그러니까 대칭인 함수야. 요게 우함수라고 쓰는데 우함수 기함수라는 말이 있었어. 근데 이게 좀 헷갈리잖아. 그 우라는 글자를 한번 봐봐. 어때? 세로선에 대해서 대칭이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우함수는 이 세로선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즉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라고 불러. 그럼 y축에서 대칭이라고 하면 자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일치하는 거야. 다시 y축 대칭이다라는 거는 대칭 이동 시켰을 때 일치함이야. 그래서 이렇게 적어둘게. 자, 원래 함수 f를 y축 대칭 이동시켜. f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그때 그냥 f와 같으면 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점 대칭도 마찬가지야. 그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 원래 상태랑 똑같아? 그럼 점 대칭이야. 이거 납득되니?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어. 자, fx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x를 대입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f-x와 fx가 같은 상태를 의미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지.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건데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는 함수가 맞을까? 봐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일치해야 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 밑에도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이거 함수야? 함수는 아니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나는 함수 얘기하고 있으니까 x축 대칭 이동은 좀 바보 같은 소리야. 알겠지? 그래서 두 번째는 원점 대칭 이동이라고 할게. 이 친구를 우리는 기함수라고 불러. 왜 기함수냐면 기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원래 딱 하면 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래서 기함수라고 불러요. 아니 한자어야. 그래서 이거랑은 상관이 없고 사실 아까 우함수도 상관이 없었어.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는 f를 원점 야 그렇게 긋지 말고 그냥 다음에다가 쓰면 되잖아.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자, 그래서 f를 원점 대칭 이동 시켜. 그때 f랑 서로 같으면 돼. 알겠지? 무슨 뜻인지. 다시 f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을 때 원래 상태랑 똑같아지는 게 무슨 대칭? 원점 대칭 함수 기함수라고 불러. 그래서 이 친구는 자, f를 원점 대칭 이동이니까 자, y는 fx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 이렇게 대입하지. 그럼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돼. 이해됐니?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fx가 된다라고 써주면 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 있잖아. 판단하는 방법은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해. 그때 원래 함수랑 같으면 대칭 함수야. y축 대칭 함수. 그래서 자, 그냥 원래 함수와 일치. 1번에 우함수. 그 다음에 원래 함수에 곱하기 마이너스 1과 일치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기함수라고 불러.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면 우리가 대칭 이동시켰을 때 일치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불렀지. CF 써놓을게.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이거 어떻게 생긴지는 그냥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자,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를 모두 다 대입을 해도 원래 상태와 일치해. 그래서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야. 이해됐니? 무슨 뜻인지?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얘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사분면을 그려놓고 대칭 이동시켜서 그냥 그래프를 완성시킬 수가 있어. 얘는 x, y축 그리고 원점에 대해 대칭임을 알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까지 좀 정리를 해두세요. 아, 그리고 여기까지도 자, 1사분면만 그린 후 이게 그리고가 엔드가 아니야. 드로잉이야. 1사분면만 그리고 대칭 이동하여 그래프 완성 가능. 이렇게.
이게 뭐지? y축 대칭하고 원점 대칭은 함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준 거야. x축 대칭은 함수가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래프 관점에서 이렇게 원의 방정식 같은 그래프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 친구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을 때 일치하지 상태가. 그러면 원이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뒤집든 아니면 이렇게 뒤집든 아니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 그래프를 그릴 때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잖아. 사실 그릴 때 1사분면만 그려놓고 이거를 대칭 대칭 대칭해서 나머지 4분면을 다 채워도 된다. 자 봐봐. 여기 요 정도의 그래프를 알고 있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그래프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뜻이야. 이거 이해됐니? 그래, 그러면 이게 다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 그래서 요거 문제 1번부터 한번 볼게. 요 1번부터 한번 보면 얘도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도 서로 같기 때문에 1사분면 즉 x가 0 이상이고 y가 0 이상인 영역에 대해서 그래프가 x 플러스 y는 0일 거 아니야. 둘 다 양수니까. 그러면 요 범위에선 이 그래프가 그려져. 여기 2가 찍히고 여기도 2가 찍혀.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그쵸?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거든. 이 친구도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도 서로 같기 때문에 1사분면만 그래프를 완성시킨 상태에서 대칭이동, 대칭이동, 대칭이동 시킬 수가 있다고. 그래서 자 1사분면 x가 0 이상이고 y가 0 이상인 영역에 대해서 저 식은 절대값 x-y가 1이 되지. 그러면 요거 x-y는 뭐인 거야? 수야 뭐야?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y는 x 플마 1이지.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여기 1 찍히고 기울기가 1인 상태야. 여기도 이렇게 1. 얘를 대칭이동.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찍힐 거고 대칭이동 시켜. 그럼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 1이 찍힐 거고 여기에도 1이 찍힐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 이렇게 가다. 알겠지? 이런 괴상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현채야 이해됐어? 수아야 왜 이해 안 됐니? 됐어? 뭐가 마음에 안 드니? 왜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아 그래? 추워? 참아. 아니면 6층 올라가든가. 이제 곧 있으면 끝나는데 6층 올라가도 돼. 나 이거 15분 있다가 올라갈 거야. 수업 끝나면. 먹어. 옆에 저거 아이셔도 있어. 얘들아, 요거 그 다 이차함수 관련된 얘기도 괜찮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1-13번 한번 볼까?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다음 시간에 다 한꺼번에 나가면 되니까 여기까지는 숙제로 안 내줬지. 잠깐만. 그 현재랑서 요거 한번 풀어볼래? 13번? 11-13번? 나 칠판 지우개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 수야 풀었어? 자 봐봐. 얘들아 봐봐. 꼭지점의 자취의 방정식이거든. 꼭지점의 자취를 x, y라고 뒀을 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게 목표야. 그치? 그럼 꼭지점의 x좌표는 현차가 몇이야? 어? 2p 아니야? 2p 아니냐고. 너 4p라고 하지 않았어? 2p라고 했어? 아 그랬어? 2p, 2p를 대입해주면 되거든? 그럼 순서대로 4p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p 제곱, 플러스 8p 제곱 마이너스 8p지. 지워지면서 4p 제곱 마이너스 8p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이게 x고 이게 y거든? 그럼 x하고 y를 엮기 위해서 여기 p 대신에 x를 대입해주면 돼. 이해됐니? 써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야 돼. p를 왜 넣냐고? 이 p를 왜 넣냐고? 추계방정식에 꼭지점이 있지 않아? 진짜 좆됐네 진짜로. 진짜 어떡하냐? 야 수아야 어떡하냐 진짜로. 이제 조만 곧 내신 기간인데. 2학년 2학기 거는 뭐 시험을 뭐 좀 못 보더라도 여기 딴 데서 배웠으니까 뭐 그런 그게 있는데 3학년 1학기 거는 다 나한테 배워가지고 이게 내 잘못이 된단 말이야. 좀 저기 뭐냐 책임감을 갖고 공부를 해주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 p가 몇이니까 x니까 y가 2p의 제곱 마이너스 4의 2p니까 이 2p 자리를 x라고 치면 y는 뭐가 되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는 거고, 그리고 p가 음이 아닌 실수라고 했으니까 x가 0 이상이다까지 써주셔야지 답이 됩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러면 여기 앞에도 좀 못 풀 수도 있겠다.
자, 일단은 0,-1과 3,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대. 꼭지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3x-3 위에 있어. 그러면 봐봐. 지금 축의 방정식을 x는 p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p를 대입해주면 꼭지점의 좌표가 p, 3p 마이너스 3이 되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내가 함수식을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3p 마이너스 3이라고 써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0 대입해. 그리고 3 대입해. 그리고 나서 연립해서 풀면 끝이야. 알겠니 무슨 뜻인지? 자,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 자, 0,-1이라고 돼 있지. 0,-1이면 c가 몇인 거야? c가 -1인 거지. 그래서 y는 ax의 제곱 그 다음에 bx 그 다음에 -1 이렇게 써주고 3,2를 지난다고 했잖아.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 관계식이 있지. 괜찮니? a하고 b 사이에 관계식이 있어. 그러면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한 문자를 죽이고 나서 추계방정식 구해. 그 추계방정식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 그게 이 관계식을 충족시킨다. 알겠지? 계산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집에서 해봐.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요 정도만 정리를 해줘. 0,-1, 3,2 대입. 다음 11-15번까지만 하고 좀 마무리 지을게요. 자, 기함수하고 우함수 얘기가 나와 있어. 다시 기함수하고 우함수 얘기는 원점 대칭이냐 아니면 y축 대칭이냐. 함수에서 쓸 수 있는 건 그 두 가지밖에 없어. 함수가 되려면 x축 대칭은 말이 안 돼. 그래서 일단은 우함수 하나만 우함수 하나만 외워놓어도 되잖아. 요거 y축 대칭이 알겠지?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야. 다시 우함수는 y축 대칭,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야. 그래서 다음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가리려면 왜? 아니야? 다시 다음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가리려면 x 대신에 뭐를 넣어보라고? 마이너스 x를 넣어볼 거야. 그럼 봐봐. 우함수는 f의 마이너스 x가 fx와 같아. 그리고 원점 대칭 함수 g의 마이너스 x는 gx와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봐봐. 여기 우함수고 여긴 기함수잖아. 두 개를 곱해주면 그리고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주면 f의 마이너스 x 곱하기 g의 마이너스 x지. 근데 f 마이너스 x는 뭐라고? fx. g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gx야. 왜 이렇게 써놨어?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봐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하나 튀어나오면서 fx, gx의 곱이 돼. 그럼 봐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했는데 그냥 원래 함수랑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에다 마이너스를 더 곱해야지 똑같아져. 이거 기함수라고. 알겠지? 그럼 얘도 기함수겠지? 그러면 제곱해 준 거야. gx의 제곱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봐. g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g의 x의 제곱이고 얘는 다시
gx의 제곱이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했는데 뭐야? 원래 상태랑 똑같아. 이거 무슨 함수라고? 우함수.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는데 원래 함수랑 똑같아. 이거 우함수라고. 외우자 이거는.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친구 보면 fg야. f.g야. 마이너스 x를 대입할 거야. 다시 누구 대신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할 거야. 그래서 얘는 f의 g의 마이너스 x야. 근데 g 마이너스 x는 뭐라고 했어? 이거라고 했지. 그래서 f의 마이너스 gx랑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봐봐. f 마이너스 x와 fx가 같잖아. x 자리에다가 gx를 대입했다고 치면 얘는 f의 gx랑 같아져. 여기까지 괜찮니? 마이너스를 다시 플러스로 고쳐준 거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고쳐줘도 괜찮다. 그래서 대입했는데 원래 상태랑 그냥 같네? 이거 우함수야.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세요.